가운데서 지켜보는 저는 재밌습니다. 자, 하나 더 지켜봅니다. 자,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관련돼서 두 분의 뜨거운 토론이 벌어질 텐데 물론 나는 그 친윤 호소인이기 때문에 약간 여기 우리 곽관용 위원장의 편을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편을 안 들 수도 있어요. 저는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의 안전성 평가 최종 보고서가 내일 나오죠? 네. 예. 근데 그 전에도 한 4차 보고서 정도까지 나왔는데 그 전까지도 계속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왔던 터라 이번에서 나오는 최종 보고서 역시도 후쿠시마 오염수는 크게 무해할 거다. 네. 그런 걸로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안전성 여부를 우리가 여기서 따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정치적 해석 같은 것들을 좀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지켜보는 바는 이런 거예요. 좀 좀 제일 구렸던 거. 노량진 가서 물 퍼먹는 거. 아, 수돗물 퍼먹는 거 이거. 7번 먹었다고 하는데 처음 봤어요, 저 그분. 형 누군지 알았어? 네, 저 그분은 몰라요. 그분 몰라. 사진만 봤어요. 그러니까. 네. 그 오선의 김영선 의원님 난 우선인지도 처음 알았고. 그런 분들 있어요. 그렇지, 보걸로. 그런 분들 좀 있어요. 와. 옛날에 유명하셨어 그분이. 그러니까 옛날에 유명하셨어요. 진짜 좀 옛날에는 이미지도 네. 좋았는데 네. 지금은 이제 수돗물로 끝났죠. 네. 수돗물로. 그러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번에 이제 수돗물을 수돗물이 나. 수돗물이 아니야. 수돗물을 안 짜잖아. 수돗물. 수조물을 먹은 거죠. 수돗물은 마셔도 됩니다, 여러분. 네. 수돗물은 여러분 아리수 근데 깨끗합니다. 배탈 안 나셨나 몰라. 그게 제가 보니까 약품을 뿌린대요. 그게 왜냐면 물이 또 썩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상인들이 뭐가 놀란 있고 거야. 또 하나, 상인들이 놀랬고 거야. 또 하나는 바닷물이야. 기본 디폴트가 그렇지, 짜. 그렇지. 또 마지막으로 제가 수의사님한테 확인을 했는데 네. 어류들은 관략근이 없대요. 아. 그래서 오물이 다 걔네들도 화장실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근데 관략근이 없대요. 아. 싹싹 나오는 오물 바닷물이야. 쉽게 말하면. 그거를 10번 먹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와 상관없는 그냥 더러운 물을 더러운 먹은 거네요. 물을 10번 먹었다. 왜? 7번 공천 받으려고. 7번. 공천 일곱 번. 7번이에요? 공천수 7번. 미안합니다. 7번입니다. 하여튼 그거는 저는 뭐 구렸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런 대응들을 우리가 좀 얘기해 보려는 거예요. 이게 안전성 여부는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시죠? 저는 그러니까 저는 안전과 위험에 대해서는 저는 평가를 보류하는 것이 보류. 모른다가 맞습니다. 모른다. 모른다가 정확합니다. 보류하자. 여기는 저 의견이 맞는 거예요. 모른다. 이거 의견이 없네. 이름 가게 안 설잖아. 좀 세워주세요. 이름 가게 안. 그럼 내가 무조건 안전하다 그래야 돼 지금. 안전하다 해야죠. 원하는 답을 좀 해줬어야지. 정부 입장에서는 안전한 거예요. 내가 저 얘기 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요거는 모른다로 넘어. 자, 이제 서로 죽여라 이제 이런 거 한번 해주세요. 싸워보세요 한번.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나간다 여기서. 둘 죽고 단두대 매치 갑니다. 자, 얘기해 보세요. 우리 친윤 호소인. 그래 지금 제가 방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인규 변호사는 이제 나한테 그랬잖아요. 이거 안전하다고 해야죠. 일본 편 들어야죠. 그러니까 이 뭐랄까 지금 야당에서 하고 있는 확증 편향.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게 야당의 확증 편향에 반론을 제기한다. 그러니까 정부는 처음부터 이 이슈가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과학적인 어떤 검증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입장이고 단 한 번도 일본의 입장에서 이 부분이 무조건 통과되어야 한다거나 방류되어야 한다거나 나아가서 일본에서 나오는 그 수산물들 수입해야 한다거나라는 식의 어떠한 결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과학적인 결과를 보겠다. IAEA 결과를 보자. 그러니까 지금은 정치의 시간이 아니라 과학의 시간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 아마도 오늘 오후 내일 오전쯤 해가지고 아마 오늘 결과 보고서가 나올 텐데 저는 그런 주장들을 합니다. IAEA가 어떠한 국제기구도 100% 믿을 수 있는 국제기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크로스 체킹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국가들에서 동의하기로 이쪽 분야 관련해서는 그래도 IAEA가 가장 이제 신뢰할 만한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보고서를 근거로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체크해 볼 수 있다. 이것이 사실은 정부의 입장인 것이지. 근데 그런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민주당은 아예 이슈가 시작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는 무조건 일본 편이다. 너는 친일파다. 친일총리다 이런 말했죠. 그런 말. 부적절합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전 나와가지고 뭐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풀 영상을 보시잖아요.
한덕수 총리도 저랑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결정을 내려놓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오히려 우리가 친일 정부이기를 바라시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이게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지만 너무나 결정해놓고 이걸 정쟁화시켜서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을 까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것을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확하게 지금의 정부 입장처럼 결과 보고서를 과학적으로 검증해보고 부족한 거 있으면 더 과학적으로 검증하자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견이 뭐가 잘못됐다고 자, 얘기를 하는 건지. 야, 나 이거 반박이 막 여기 지금 올라왔다 지금. 욱 올라왔는데. 해봐. 반박씨 네 말이 맞으면 잠깐만. 우리 오늘 리벤지 맞을 것 같아. 여기서 오늘 단두대 매치고 단두대 매치. WWE로 치면 들어와. 첫장 매치야. 첫장 매치. 마침 저 피그 루이스 분이 오늘 우리 그냥 팝콘 듣고 두 분 멸망전 하는 구경하면 되는 거죠? 오늘 팝콘 특집이네. 팝콘 그 특집. 우리에는 저도 포함시켜 주십시오. 저까지 구경하는 걸로 하고 두 분께서 공천방으로 한번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로. 아니, 잠깐만. 저희는 안전하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잠깐만. 안전하다고 얘기한 적 없다는 거 요거는 진짜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국민들은 종합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부의 입장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당에서 얼마나 안전하다고 하면서 성주 참외 먹으러 가, 또 이번에는 수돗물까지 먹었어요. 맞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요게 결합돼 보이면은 정부의 입장만 가지고 보류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너무 여당의 선동 셌다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IAEA 보고서 결론 솔직히 우리 여기서 궁금한 사람 있어요? 솔직히 저 되게 궁금해요. 아니 다 안전하다고 나올 걸로 알고 있잖아 우리가. 물론 난 거의 그렇게 생각해. 거의 99%. 이거는 그냥 솔직하게 우리가 99%는 안전하다고 나올 걸로 다 기대하니까 예를 들면 그냥 보나마나 한 거예요. 사실 하나의 요식행위고 저는 그거죠. 예를 들어 저기 누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뻔히 차가 와서 저 사람을 칠 게 예상이 돼. 근데 내가 그걸 막을 힘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뻔히 이제 오는데 10초 안에 빨리 들어가서 사람 끄집어내든지 구해야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뻔히 다가올 위험에 대해서 그냥 위험은 한데 혹시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만 두고 보자. 그럼 이제 결과는 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예요. IAEA가 저도 국제기구 인정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원자력 분야의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원전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기는 안전하다라고 봐야 자기들이 소위 말하면 좀 장사가 되는 기구인 것도 맞고요. 또 하나는 우리 존경하는 원희룡 장관님께서 2년 전에 IAEA는 미국과 일본의 입김이 센 그 기구기 때문에 믿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방송 나와서 하신 적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도 그렇게 봤단 말이죠, 과거에. 예. 근데 이제 이걸 와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정부가 집권을 했고 그냥 일본에 대해서 뭐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방류는 사실상 해야 된다라고 우리 정부도 생각하는 것 같아. 외교적으로 줄 거 주고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을 잘 설득하자. 그렇다면은 지금 같은 설득법을 쓸 게 아니라 오히려 일본에 대해서 야 자료 좀 더 보자. 니들 시료 그거 왜 윗부분만 떼. 다 보자. 좀 야 우리 국민들이 불안하대잖아.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좀 외교 전략을 적극적으로 써야 되는데 너무 수세적이었다. 너무 그냥 손 놓고 있다. 그래서 저는요. 요거 결의안 요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현재 안보실장과 외교부 장관이 다 발의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맞잖아요. 박진, 조태용 다 써있죠. 뭐 많아요. 우리 당 의원들 한무경, 지성호 뭐 많은데 요거 제가 요 중에 나온 거 하나 문구만 읽어드릴게요. 요거 우리 당에서 결의안 낸 겁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삼중수소를 비롯하여 60여 종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완전한 제거가 어렵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라고 안전하지 않다라는 결의안을 우리가 이미 낸 바가 있어요. 그럼 네. 저는 이런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설명이 돼야지. 왜 이러이러한 것들 때문에 바뀌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싹 다 없이 그냥 안전해. 아니면 정부는 그냥 뻔히 위험이 예상되는데 그냥 지켜만 봐. IA 보고서 나오면 얘기해. 나오면 뭐예요? 바로 뿌릴 건데. 그거 나오면 바로 방류인데. 듣고만 있을 거예요. 빨리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이렇게 생각해. 나 이렇게 생각해. 듣고 있어서 안 되지. 합리적인데? 살짝 설득했어. 빨리 체어샷 하세요. 체어 드세요, 친윤 빨리. 호소를 내가 해야 되겠어. 자 다시 요거 정신 차리고. 제가 정신 잠깐 너무 차리고. 홀렸어요. 신인도 말을 너무 잘해요. 살짝 현란하게 지금 약간 요 자료들이 되니까 감겼어. 요거 자료 내가 다 들이댔잖아요. 감겼어.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좀 깔고 들어가면 지금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의 마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과학적인 어떤 근거와 그러니까 자료가 나오고 결과가 나와도 어쨌든 국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불안해할 테고 그다음에 한동안 횟집이 장사가 안 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친절하게 국민들 마음을 어루만주는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들을 좀 포함할 필요가 있었는데 너무 과학 이런 얘기들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싶었던 것 같아. 그런 측면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지금 대응하는 거 먹방 투어하고 참외 먹방.
참외 먹방은 좀 달라.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좀 얘기해 그러니까 횟집 이런 것들도 회 많이 드시더라 근데. 그 다른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게 있지만 저는 이것까지는 좀 실드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번에 수돗물 먹방은 좀 너무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론전을 하는 방식이 너무 구리다는 점까지는 저는 오케이예요. 근데 여전히 저는 정부가 어떠한 데이터가 나오기도 전에 결정을 해놨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도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전에 결의했잖아. 이게 걱정된다고 얘기했잖아. 라는데 왜 입장을 선회했어? 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그때도 역시나 이 물이 방류가 됐을 때 이것이 인체에 유해한 역할을 한다라는 어떤 데이터에 근거해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추정이고 어쨌든 간에 다들 우려이고 걱정이고 이랬단 말이죠. 저는 오늘 이 순간까지도 IAEA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크로스체킹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아무런 데이터도 없이 정쟁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제발 좀 진정하고 정부가 차분히 지켜보자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국민들도 그러면 정부를 신뢰하면서 좀 지켜보자. 이런 입장을 가지고 가는 게 맞는데 사실상 지금 야당에서 이걸 가지고 프레이밍해서 현수막 걸고 후쿠시마 뭐 너네나 마셔라. 아니 너무 구려 솔직히. 이 물이 기본적으로 여러분 바닷물 그냥 가면 해수욕장 가면 바닷물 마시세요? 원래 마시는 물이 아니란 맞아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전하면 마시지 왜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공격을 할 때 사실은 본인들의 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다른 이슈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건데 거기에 부안해동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정부 침착해라 하는 거를 같이 싸울 필요가 없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여당은 사실 같이 좀 흥분한 측면이 있어서 저는 오히려 좀 냉정해질 필요가 요거 나 있다고 반박 생각해요. 한번 해도 됩니까? 반박 자유롭게 일반박하시고 저도 이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나 반박할게요. 그러니까 여기 치면 뭐냐면 호소를 세게 안 하네. 지금 좀 세게 해야 되네. 저 뭐 반박하고 싶냐면 나도 걱정돼. 마시는 논쟁은 민주당이 국민의힘한테 말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시는 논쟁은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를 우리가 따져봐야 돼. 그죠? 왜냐면 수돗물까지 진짜 마셨잖아. 그렇지. 지금 잘 기억해 보시면 마신다는 거는 국민의힘이 먼저 얘기를 했어요. 누구냐? 앨리슨 교수를 불러다가 나 1리터든 마실 수 있다 이러더니 나 10리터도 마신다 이랬거든요. 그 제가 그때 방송 나와서 그랬어요. 할아버지 10리터 물 먹으면 어떤 물을 먹어도 배는 터진다. 배불르다. 그러니까 못 먹는 물이다. 그러니까 저는 마시겠다라고 한 논쟁의 시작은 참 미안하지만 국민의힘이 먼저 시작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민주당 입장에서 앨리슨 교수 불러다 놓고 국민의힘이 마실 수 있다고 여론을 선동할 때 제가 만약에 민주당이었으면 예시입니다. 예시. 제가 만약에 민주당이었으면 뭔 소리 하냐? 뭔 개소리냐? 지금은 마시냐 못 마시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지금 과학적이거나 외교적이거나 국민에 대한 불안감의 문제지. 마시는 걸로 여론 호도하지 말라라고 저 같으면 한마디로 그냥 국민이 때려봤을 것 같아. 근데 이제 민주당 그걸 못하고 갑자기 국회 나와가지고 총리 마실 수 있습니까? 마시세요. 이러면서 말려 들어간 거예요 민주당이. 그러더니 우리 또 한덕수 총리가 중심을 잡으셔야지. 의원님 이건 마시는 물이 아닙니다. 우리 합리적으로 갑시다 이래야 되는데 총리가 또 걷다 대놓고 저 마실 수 있습니다. 또 이랬어요 총리가. 마셔도 된다고 하면 결과가 나오면. 그래서 저는 이 마시는 논쟁은 민주당도 말렸고 총리도 또 거기에 말려 들어가서 완전 이거는 우리 정치의 무능함의 단면이었다고 보고 어쨌든 마시는 문제는 국민의힘이 먼저 제기한 건 맞다고 확인하고요. 저는 방사능에 대해서는 이렇게 봅니다. 의사들의 말인데요. 방사능 지금 국민의힘과 정부의 주장은 이거예요. 어느 정도 흘러나온다. 그건 인정하죠. 방사능 물질이 있으니까. 근데 왜 안전하다고 주장을 하냐면 해류가 너무 돌고 오랜 시간 돌기 때문에 희석이 돼서 일정 기준 미만이라 안전하다라고. 그렇죠. 사실 저는 그거는 약간의 과학적 보류 부분을 조금 앞서 나가서 저는 선동했다고 보는데 어쨌든 근데 의사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도 방사능이라는 것은 몸에 안 좋기 때문에 줄일 수 있으면, 그러니까 안 마주칠 수 있으면은 희석이고 뭐고 간에 해류고 뭐고 간에 일단은 바다에 안 나오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에다가 요구를 할 게 뭐냐면은 다른 대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른 대안에 대해서 한번 논의는 해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뿌리는 거는 가장 값이 싸고 일본이 이득이 되는 방식인데 우리 국민이나 세계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대한 다른 방안들을 우리가 모색을 해보고 그게 안 될 때는 뿌릴 수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보류를 하자고 주장을 했었어야 돼요. 당장 일본이 7월에 뿌리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더라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야, 한 6개월만 좀 보류해라. 지금까지 10년 동안 가다놨는데 좀만 보류하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보류해서 저는 다른 대안을 찾아다니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이거 검증하는 것도 국민들이 불안한 이유가 조금 더 자료를 일본이 투명하게 내야 되는데 너무 숨기는 것 같은 태도를 많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주권을 가지고 야, 좀 더 자료 내놔라라고 우리는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막 시찰단만 보내가지고 조금 이걸 덮고 넘어가는 느낌을 보였다. 요 두 가지 좀 반박. 자, 요 정도. 이제부터 두 분이 지금 약간 반윤 호소를 하셔가지고 제가 좀 친윤 호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그렇다고 합시다. 좀 세게 했었어야지.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그렇지, 바닷물이었습니다. 이런 얘기 해줬어야 내가 그러고 싶진 않다. 원하는 그건 아닌 그림이었는데 약했어요. 네, 자, 네. 그러면 어, 저도 여기서 중간에 보강 논리. 보안 논리 하나 진행하겠습니다. 뭐 이 방사능의 위험성에 대한 논리는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 그 데이터가 쌓여야 되고 그쵸. 당장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치더라도 민주당의 제가 문제 지적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IAEA 못 믿겠다라는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하고 싶어요. 어허. 첫 번째로 제기하는 것이 일본 유착설이더라고. 물론 일본이 부담금이 세 번째더라고. 첫 번째가 미국이고요. 두 번째가 중국이고 세 번째가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는 걸 알고 계시는데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IAEA의 보고서를 따를 가능성이 높고 따를 거예요 아마. 그죠? 당연히 다 회원국이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됐을 때 가장 먼저 올라가는 거는 이번에 김영주 의원이 간다고 한 홋카이도 그쪽으로 바로 가고요.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캐나다, 그 다음에 미국 맞아. 이쪽으로 바로 글로 바다가 가요. 흘러가게 해류가 되거든요. 글로 가요. 근데 이제 미국과 캐나다가 여기서 오케이 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가장 많이 반대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장사하시는 분들이죠. 어민들이죠. 맞아요. 근데 그러면 미국과 캐나다의 어민들은 과연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찬성했습니다. 어허. 근데 이 찬성이 예를 들면 정부의 입김이 들어가서 어민 단체들이 어쩔 수 없이 찬성을 했느냐 그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캐나다랑 미국은 우리나라랑 굉장히 달라서요. 이 어민 단체들도 이익 단체이기 때문에 함부로 자기네 그 정부가 이런 입장을 따르라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철저하게 자기 돈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고 자기네들이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고 이걸 파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오케이를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미국과 캐나다에서 어민들이 오케이를 했다라는 것은 저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FDA가 뭐 괜찮다고 했다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 공신력 있는 기관의 평가를 인정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못 믿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민주당처럼 일본 유착설을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IAEA의 어떤 뭐 내부 문건이 뭐 일본에 뭐가 있고 뭐 녹취록을 제공했다고 하는데 네. 그 내부자의 녹취록이거든요. 보니까 내부자의 녹취록이 그걸 그 발표한 언론사가 더 탐사랑 민들레예요. 뭐 둘이 합작한 거야. 나 일단 거기에서부터 신뢰가 안 생겨. 신뢰가 안 생겨. 더 탐사에서 내놨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거기밖에 없어 보도가. 어허. 다른 데 없어. 네. 이 녹취록의 신빙성을 대단히 의심하기 어려운데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뭐 대단히 내부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정보기 때문에 신뢰가 된다. 라는 건데 민주당이 제일 많이 국민의힘 욕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진술만으로 처벌을 하냐? 어떻게 이재명 대표 진술만으로 감옥에 보내느냐? 이거 본인들이 똑같이 주장했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야 내부자의 진술이 믿을만 하니까 이거 IAEA가 일본이랑 유착 있다 얘기하는 거 물론 방사능 위험도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지만 국제기구를 이런 식으로 국제기구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거는 그것도 정쟁을 위해서 저는 좀 후지더라고요. 요거 저도 그러면 뭐 저는 반박을 조금 하자면 네. 이게 뭐 미국과 캐나다의 여론 뭐 좋습니다. 뭐 나라마다 생각이 뭐 다를 수 있고 그것도 뭐 사실은 거기도 뭐 국민들의 여론의 온도차는 있겠죠. 네. 그건 뭐 그걸 넘어갈게요. 근데 반대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태평양 도서국들 확실히 반대합니다. 18개국. 그건 반대하는 거 맞죠? 네, 맞아요. 18개국. 그리고 독일 환경부 장관 반대했습니다. G7 와서. 그러니까 반대하는 나라들도 있다 이거예요. 있어요. 그러니까 있어요. 이거는 나라들마다의 그런 환경 안보 내지는 미래 세대에 대한 관점 이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저도 그랬잖아요. 아니 일본이 뿌리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막아요? 가서 못 막는 건 맞다니까. 그건 일본의 주권이잖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일본만 주권 국가가 아니라 대한민국도 주권 국가예요. 그리고 주권이 있어 우리도. 그 우리도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게 또 국민들의 여론에 맞게 대통령께서는 해외에 나가서 일본과 외교를 할 때 그 여론을 신경을 쓰면서 해야 되는데 아니 그냥 딸랑 시찰단 처음에 명단도 안 공개하고 그냥 막 보내가지고 그냥 들러리 쓰는 것처럼 하니 네. 이거는 그럼 외교와 정무의 차원에서는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 아니냐. 그리고 저는 일본에 대해서 못 막더라도 일본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는데 93년도에요. 그 일본 앞바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러시아가 핵 개발하다가 핵 쓰레기 있죠. 그거 900톤 그거 갖다가 낼름 몰래 던졌어요. 일본이 난리를 쳐가지고 그거 이제 런던 협약에다가 투기 방지하는 거 도입이 됐거든요. 네네네. 지금은 900톤이 아니라 137만 톤을 30년 동안 방류를 해.
그러니까 이 양의 차이가 900톤하고 137만 톤은 뭐 비교가 안 되는 양인데다가 네. 30년을 방류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래요. 뭐 삼중수 얘기하는데 뭐 중국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일단 첫 번째 그거는 논점 일탈이고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원전 사고가 나서 가둬놓은 물을 얘기하는데 평상시에 배출되는 삼중수소랑은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가 없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게 오염물질이 아까 그 제가 보고서 읽어드렸잖아요. 60여 종의 보고서가 있어요. 네. 그럼 그것들이 가라앉는 물질들도 분명히 있거든. 그죠? 삼중수소도 있지만 다른 물질도 있는데 그런 것들 생태계상 물고기들이 먹는 거예요. 가오리가 먹고 가오리를 또 상어가 먹고 상어를 이제 사람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생태계의 그 먹이사슬상 결국 인체에 들어올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그러면은 위험성이 있으면은 우리 오세훈 시장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과잉 대응이라도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 오세훈 시장님 말씀에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 자, 이 생각합니다. 반박. 뭐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제 뭐 보수 채널임을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많다는 걸. 아니 저희가 오늘 형 책임이 무거워. 아니 근데 저는 약간 합리적인 얘기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니야 형 합리적일 필요 없어. 오늘. 아니 정부가 단두대 매치야. 단두대 매치야. 나는 우리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이런 입장을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쪽에서 흥분해가지고 막 선동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뭐 같이 대응해가지고 뭐 마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마셔보겠습니다. 막 참 뭐 먹방하고 막 이거는 저는 사실 정부의 그 품격 있는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지금의 차분한 입장을 견지해야 되는데 먼저 신인규 변호사님 하신 말씀 중에서 네. 아까 우리가 그 국민 주권의 차원에서 조금 더 정부가 외교적인 노력들을 더 기울였어야 된다. 더 적극적으로 미국이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체킹하겠다 뭐 여러 가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노력들을 더 했어야 한다.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국민의 안전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방류는 일본이란 나라의 어떤 주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간다고 해서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괜히 질러가지고 이게 더 사실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 측면이라서 그런 공간이라는 측면들을 외교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좀 제한적이었다는 아쉬움을 저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불안을 오히려 더 조장하는 야당의 행태들, 그 일부 비판가들의 이거는 사실은 조금 저희가 저는 좀 우려스럽게 본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신인규 변호사님 얘기하는 것 중에 되게 그럴듯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과거의 사례들과 비추어 봤을 때 지금의 그 일본에서 그 방류하겠다는 그 물 자체가 여러 가지 정화 장치도 거치고 있고 알프스라는 정화 장치 물론 그 알프스 자체에 대한 어떤 논란도 있겠지만 고장났다는 설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다 검증하는 것은 사실 앞으로 남아있는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지금 있는 상태에서 뭐 인체에 아주 유해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바닷물로 흘려보낸다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좀 더 과장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정리를 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먹방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여당에서 하고 있는 대응들에서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제가 군대가 해군 출신이거든요. 제가 해군 출신인데 제가 1년은 배를 타고 1년은 그 서해에 지휘 통제실에서 근무를 했어요. 저 군대에 있을 때 무슨 사건이 터지냐면 태안 기름배 유출 사건이 터졌어요. 제가 그때 그 브리핑병이어가지고 매일매일 잠 안 자고 그 기름띠 크기 막 PPT로 그리고 막 이런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일이 있어. 물론 방사능은 아니었지만 이거는 어느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맞아요. 사고였고 여기에 대해서 가장 많이 피해를 본 사람들은 그 당시 태안 주변에 있던 어민들이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때 정부가 어떤 노력들을 했냐면 우리 태안에 그러니까 그게 몇 년 지나서예요. 우리 태안에서 나오는 수산물들은 안전합니다. 저희 가서 먹고 외국에서 그렇게 홍보하고 이런 활동들을 우리 국가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때도 사실 외국에서도 그 얘기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안 먹고 그랬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잔 말이죠. 당연히 주권 국가로서는 그 나라의 어민들이나 어업들을 보호해야 되는 조치들인데 지금 이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건 집회를 하는데 본인들이 사실 전 집회장 그 풀 영상을 봐도 이게 후쿠시마 방류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다른 얘기들 더 많이 해요. 정부 규탄 관련된 얘기를 더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정부 규탄을 부산, 인천 이런 항구 가가지고 막 한단 말이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뭐 안전성 논의 이건 너무 다른 데서 많이 하니까. 맞아. 그리고 그 생각보다 각이 별로 안 서가지고 내가 각이 안 서? 거의 잠을 뻔했어요 지금. 졸리긴 하지 맙시다. 우리 좀 졸렸어. 여기 근데 이제 비판이 많네요. 신인규 민주당 가라고. 지금 비판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거의 뭐 신인규로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생각이 다를 수 이거를 너무 있죠. 진영적으로 우리가 갇혀서 사고할 필요는 없어요. 네,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아니 근데 너무 민주당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아니 뭐 근데 저는 있다고? 스펙들 저는 근데 곽관영 있어도 위원장님 말아가지. 생각에 일부 동의하는 것은 뭐냐면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이 비판을 할 겁니다 아마. 왜냐면 장애로 튀어나가거나 막 그 의원들이 일본 가고 이런 거는 정말 비판받아야 마땅하고 집회 나와서도 후쿠시마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야, 대통령 내려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하는 건데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게 대안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지층 주입하는데 3,979억 엔이 들어요. 그다음에 지하 매설하는데 1,624억 엔이 들어. 수소 방출하는데 1,000억 엔이 들어. 폐양 방출은 44억 엔이 들거든요. 가장 싼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대안에 대해서 논의해볼 필요가 있는 거를 우리 정부가 네. 좀 같이 주도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요 어민들 제가 지난번에 부산 내려가가지고 다 만나 뵙고 왔거든요. 아직 뿌리지도 않았는데도 이미 매출이 50%가 줄었다는 거예요. 아 나도 그게 좀 그거예요. 나도 거기다가 그게 3면이 걱정인데. 바다잖아 우리나라가. 네. 3면이 바다라 관광산업까지도 이미 타격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우리 정부가 일본이 방류를 하면 이게 더 심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일본 정부는 지금 뭘 했냐면은 어민들한테 보상해줄 방안들을 다 마련을 해놨대요. 일본 기금으로 일본 사람들만. 그러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아니 일본하고 협상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 매설하는데 이런 돈이 들고 하면 우리도 뭐 좀 보태준다든지 아니면 일본도 자기들의 나라로 인한 피해니까 또 우리나라 어민들 자기들도 뭐 기금을 좀 나눠서 우리 어민들 보상을 해준다든지 네. 이런 외교적 노력도 없이 그냥 바로 일본에 끌려가서 한다는 것이 저는 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근데 외교에도 계속해서 손을 놓으니까. 계속해서 외교적인 노력이 없었다고. 그리고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아니, 막 치고 이거 가. 그리고 또 하나 아니, 찔러도 아니, 되는데 나는 아니, 이거야. 네. 국제법 해양법 재판소에다가 제소를 해야 돼요. 이거는 원희룡 장관님도 이거 제소하라 그랬어요. 일본 저기 오염수가 제주 바다에 한 방울도 와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국제법 제소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 이거 해양수산부에다가 그러니까 그 해양수산부에다가 지시도 내려놨었어요. 제소 검토해보라고. 근데 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 난 잔소리를 좀 해야 된다. 아이유 잠깐. 큰 하나부터 아이유. 열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열리한 소리. 네. 아. 근데 대안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사실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얘기 하거든요. 네. 그 국제재판소로 보내야 된다고. 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도 얘기했죠. IAEA가 100% 신뢰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국제 질서에서 사실 나오는 어떠한 그 제도나 어떠한 기구들도 100% 신뢰할 수 있는 데는 없어요. 그것도 정치적인 문제로 갈 가능성이 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혀 외교적인 노력을 안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쉬운 측면은 저도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많이 부족해. 아니 근데 그걸 제가 여기 지금 다 얘기하면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 정부로서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외교적인 어떤 수단들을 강구해서 얘기를 할 뿐인데, 이게 사실은 이 문제만 가지고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그 일본과의 어떤 그 과거의 문제들,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저희가 이제 교류해야 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얽혀 있다 보니까 최대한 공간을 활용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게 최종적으로 이제 강대강으로 붙어가지고 지금 신인규 변호사가 얘기하는 대안은 무조건 일본에 대해서 압박고 일본에 대해서 호소하고 일본에서 요구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국제 질서가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제 관계가 저희가 일본한테 일방적으로 요구만 한다고 해서 그게 관철될 것이며, 이게 사실은 얘기를 안 하는 것보다 얘기를 했다가 튕겨져 나오면 거기에 따른 리스크가 엄청 큰 거거든요. 항상 외교에는 그 공간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조금 더 국민에게 친절하게 국민을 더 안심시켜 준다고 생각하지만, 일본에 대해서 하고 있는 측면들은 좀 아쉽다고 이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간을 위한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 각 부처에서. 그리고 말씀하시는 아니, 근데- 어민 지원 대책 같은 것들도 잠깐만. 고민을 실제로 하고 있다는 아니 얘기죠. 근데 노력했다고 하지만 저는 제 시선에 봤을 때는 네. 너무 부족합니다. 아 부족하다. 네, 너무 부족합니다. 저는. 아니, 왜냐면 뭐, 그쵸. 기대하는 게 너무 기대치가 더 높았던 것 같아요. 너무 윤석열 높아. 정부에 대해서 저기가 찐윤이네. 기대치가 너무 높았어요. 저희가 찐 많이 부족해. 많이 부족해. 오케이 좋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는 다음에 또 한번 토론을 하고, 오늘 뭐 재밌네요. 오늘 동시 접촉자가 굉장히 많으세요. 지금 시청해 주신 분들이 여전히 뭐 700명 중반대고 아까 거의 이제 800분까지 가는, 그러니까 시간대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인기가 감사드립니다. 있는 코너가 될 것 같다는 그 기분이 듭니다. 자 댓글 좀 읽어드릴게요. 근데 댓글이 욕이 굉장히 너무 뜨겁네요. 아 댓글 뜨거워요. 역시 빠르- 신인규 빠르고. 나왔다. 빌런들 나왔기 때문에. 어디 보자. 김미숙님, 아이규 신인규 대표님 억수로 응원 많이 합니다. 아이고, 힘내세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기수님. 일본말 이거 어떻게 읽는지 알아요? 네. 어떻게 읽는지 이거 아시는 분? 이거 저거 아니야? 스드메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야. 그 영화 제목 그거 결혼 있잖아. 앞두고 있어가지고 제가. 예. 대선 때 임규엠이 모든 방송에서 친윤 마신
침류 머신 건 그 자체였는데 머신이었다는 거지. 무슨 민주당 가라는 그래, 거야? 저거는 저분 말이 맞습니다. 아, 네. 이재명 특위 제가 대변인이었다니까요. 아 그러네요. 그건 인정해 주세요. 그렇죠. 아까 전에 뭐 피그루스 분, 예, 멸망전. 멸망전이 좀 약해요. 다음에 이준석 컨텐츠로 한번 싸워볼 필요가 있겠다. 예, 그리고요. 김미숙님, 찐용 곽관용 위원장님 싸워서 꼭 이기세요. 화이팅. 네. 조순이님, 신인규 변호사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와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승하리우님, 선진국이 되려면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왜 이럽니까? 원자력이 발전하고 했던 게 과학의 선도인가요? 인규 씨 90년대 소련은 정화한된 세슘 등 오염물질 그대로 방류했어요.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구가 아파요. 자꾸 아파요. 저런 오염물질들이 자꾸 바다에 나오니까 우리 아파 지구가. 우리 정치도 아파요. 정치도 아프고. 일본어 쓰시는 분께서 인규님 근데 궁금한 게 원전 폭발 사고 때 나온 방사능은 지금 우리 삶에 크게 영향을 안 끼치고 않나요? 저거 김영선 그 우리 수돗물 그분의 논리인데 2011년도에도 많이 나왔는데 그 바닷물 먹은 거거든. 안전한데 왜? 그때 훨씬 더 많이 나오긴 했죠. 근데 이거예요. 그때는 불가역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는 그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가둬놨잖아. 모아놓은 물인데 이거를 굳이 지금 방류를 한다는 거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다. 근데 저는 거기는 동의하지 않아. 왜냐면 그때 진짜 많이 나왔고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적은 양이지만 30년에 나눠서 나가기 때문에 나눠 나갔는데 할부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 많은 그 오염이 된 물질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냐? 실제로 큰 뭐 사후적으로 어떻게 뭐 몇십 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 지금까지 건강상의 문제나 이거야.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30년에 나와서 그보다 훨씬 적은 양을 뿌렸을 때 큰 문제가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어제 공부를 많이 안 했어. 아니면 어제 뭐 폭식을 했어.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그럼 오늘도 또 폭식을 해. 그럼 내일 또 고유지혈증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제 말은 어제 괜찮았으니까 오늘 해도 돼라는 논리는 조금 많이 빈약하다. 그러니까 저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둬놔서 관리가 가능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관리가 가능하다고 하면은 우리가 조금 더 이거 아니 예를 들면 7월에 방류 안 하면 뭐 뭔 일 납니까? 아니 일본에 대해서도 우리가 외교라는 게 우리도 강제 동원에 대해서 시원하게 풀어줬잖아요. 그럼 일본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80%가 반대를 하고 걱정하시는데 좀 대통령께서 일본하고 사이도 좋고 가서 뭐 일본 파이 한번 부르면 안 됩니까? 아메리칸 파이 부르듯이 해가지고 서로 이제 우리 댓글을 읽어주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여튼 그런 논리예요. 저는 그 안전성 문제에 관련해서는 2011년에 이제 방사능 물질들이 많이 나왔고 그러니까 아까 폭식에 비유하면 진짜 그때는 폭식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치킨 한 마리가 있는데 이거 한 3일에 나눠 먹겠다. 그러니까 폭식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뭐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민 TV 상민아. 신인규 변호사님 뉴스공장에서 뵙겠습니다. 안 나갑니다. 뉴스공장 안 갑니다. 뉴스공장 아니고 우리는 시방쇼에서 저는 오시죠? 시방쇼죠. 저희 그렇죠. 보수 쪽에 시방쇼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네, 이상민 TV에서 네. 곽관용 위원장님 일본 후쿠시마 다이치 원전에서 잔해 회수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방류량과 시간 조정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저거 저 잘못 배워 자꾸 저기서 많이 배워왔네. 저거 이상해. 한 만납시다 저랑 만나서 어. 얘기합시다. 그리고 정부가 할 일이 많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 저도 신 변호사님 오늘 얘기하는 게 기본적으로 전체 다 뭐 무조건 뭐 저거는 얘기하면 안 돼요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정부가 조금 더 성의 있게 더 과학적으로 더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의해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불필요하게 선동하고 호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따끔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정부가 지금처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훨씬 더 엄밀한 노력들, 정밀한 노력들을 해가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근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이상민 TV 하신 말씀에 대해서. 성민이 따로 보재 관용 형이. 저는 따로 보면 또 따로 보는 걸로. 이 형 싸움 잘한다. 조금 조심해서 보세요. 성난 총각님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오연수 브리핑하는 정보 도대체 어느 나라 정보입니까? 이건 우리가 일본에 요구해야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이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 불안 잘 저는 알고 총각님 있죠. 말씀이 저게 이제 많은 분들이 성났어. 성나셨어. 그 심지어 총각이니까 더 성나는 거지. 맞아요. 네. 근데 참 저는 지금 뭐 광우병 얘기도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광우병 당시에 저는 그 선동이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PD 수첩 뭐 해가지고 처벌도 받고 그때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유모차 부대 나오고 했을 때. 근데 당시에 뭐 MB 대통령 거의 뭐 탄핵을 하기 위해서 사실 몰아붙였던 게 수사 결과로도 입증이 된 바가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선동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 아까 뭐 성주 참회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뭐 얘기도 하진 않았지만 사드. 지금 이 후쿠시마 논의에 대해서는
자꾸 과거가 선동이었으니까 이것도 선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또 지나친 일반화가 될 수는 있잖아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게 선동이 아니에요? 아니, 선동이에요. 음. 그러니까 민주당의 행동은 저는 선동이라 보고 그건 잘못이라고 저는 당연히 비판을 하죠. 그렇죠. 근데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미진한 부분은 또 미진한 대로 그렇지, 그건 인정을 해야 지적해야죠. 되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또 우리 국민의힘에서 인정을 안 하고 서로 막 싸우고만 있으니까 음. 지금 저는 한국 정치를 지금 잘 비판하고 있는 거죠. 역시 상민이가 바로 존경한다고 굽히네. 하네요. 맞아요. 아, 저 싸운다 팬입니다. 그러니까. 팬입니다. 상민이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저 두 분 저희 방송 끝날 때가 됐어요. 아 벌써요? 벌써? 네. 재밌는데. 1시간이 훌쩍 넘었어. 마지막 주제는 거의 다루지도 못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여튼 그건 요거 근데 해보니까 재밌네. 재밌어. 다음번에는 조금 더 각이 서는 걸로. 각이 서는 걸로 가져올게요. 우리 국민의힘 당내 문제 얘기하면 아마 각이 많이 쓸 겁니다. 그거 좋지. 그거 좋지. 예, 아니 근데 후쿠시마 오염수는 저나 곽 위원장님이나 생각이 똑같은 게 맞아요. 민주당에 대해서 선동하는 거 그만해라. 잘못했다. 똑같이 얘기하고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다 해야 정부에 된다. 대해서도 조금 부족함이 있었다. 그거 다 동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각이 안 서네, 이거. 사실은 그거였네. 둘이 반윤이고 내가 찐윤이었던 거네. 그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셔도 됩니까? 저 이거 후쿠시마 오염수예요. 이거 좀 짜. 짜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전 조금 더 품격 있는 모습으로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조금 더 국민들에게 친절했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에서 아마 신인규 변호사랑 큰 틀에서는 비슷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선동 이런 단어가 너무 난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실제 선동인 것도 너무 많고요. 또 정당한 비판에 대해서도 괴담 선동이라고 역선동하는 경우도 지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우리 사회가 조금은 이성을 찾고 조금 더 이런 정치 복원의 길로 좀 함께 나아갔으면 하는데 이게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뽀뽀하고 화해하는. 뽀뽀하는 좀 그러니까. 약속해. 마지막 셋이서 이렇게 이거 우리 이런 거 있잖아. 파이팅으로 끝냅시다. 진짜. 자, 찐윤 반윤 파이팅! 파이팅!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네.